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를 이끌고 갈 임기 1년의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선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오전 단일 후보로 등록한 이완구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는데요. 네,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을 거쳐서 박영선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중배 기자. 네, 새정치연합은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로울 지역구의 3선인 박영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박 원내대표는 여야를 통틀어 교섭단체 첫 여성 원내대표에 오르며 선정설을 새로 썼습니다. 4선의 이종걸, 3선의 노영민, 최재성 의원 등 4파전으로 치러진 새정치연합의 경선에서 박 원내대표는 노영민 의원과 결선 투표로 가는 접전 끝에 69표를 얻어 59표를 얻은 노 의원을 누르고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로 대한민국이 울고 있는 이때 새로운 변화와 에너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초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변인으로 전격 발탁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구로울에서 17, 18, 19대 내리 3선에 성공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입지를 쌓았습니다. 금산 분리법 처리 등 재벌 개혁에 앞장서고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의혹을 주도적으로 파헤치는 등 선명한 대여 저격수 역할로 각인돼 왔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친박계 3선인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이완구 의원을 원내대표로 또 러닝메이트로 나선 3선의 대구 수성을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영남권 의원들이 득세해온 새누리당에서 충청권 출신으로선 처음으로 원내대표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말을 통해 건강한 당정청의 긴장관계가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어려운 고언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북과 충남 경찰청장을 지내고 15, 16대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여청양 재선거에서 국회에 재입성한 이 원내대표는 원조 친박이 아니라는 한계를 특유의 친화력으로 뚫어내고 추대된 원내대표 자리를 꿰찼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 김중배입니다. 여야가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임 국회의장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정의화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영빈 기자의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각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면서 국회는 곧바로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원구성은 국회가 회의와 의결체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 배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맡아온 관례상 새누리당에서 선출되며 황우여 대표와 정의화 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송광호 의원과 심재철, 정가윤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미경, 이석현, 김성곤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통상 3선의 국회의원이 맡게 되는 18개 상임위원장 경쟁도 치열합니다. 19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 여야 상임위원장 구도는 10대 8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무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재경, 정우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박지원, 이상민 의원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26일까지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수습과 6.4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원구성은 법정기일을 훌쩍 넘긴 7, 8월쯤에 완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뉴스와이 정영빈입니다. 역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속하지 않고도 승리를 거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6.4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범현 기자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총 6차례입니다. 제1회 지방선거에선 대구와 제주 두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승리를 일궜고 제4회 지방선거에선 제주에서 다시 한번 무소속 도지사가 탄생했습니다. 당시 주요 정당들이 모두 후보를 냈지만 무소속 후보가 그 틈을 파고들어 승리한 경우입니다. 이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선 제주와 경남 두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도백에 올랐고 이듬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유력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양강구도 속에
무소속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무소속의 힘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부산과 광주 두 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일찌감치 무소속 시민 후보를 자처한 오고돈 후보가 부산을 텃밭으로 삼고 있는 새누리당의 서병수 후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광주시장 후보로 꼽혀온 강훈태 현 시장과 이용섭 후보가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키로 한 상태입니다. 부산의 오고돈 후보는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와의 단일화를 꾀하고 광주의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후보 두 사람도 연대를 모색 중이어서 성공할 경우 득표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로 여야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인물론을 앞세워 중도층의 표를 끌어들일 무소속 후보들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김범현입니다. 6.4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오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질 730 재보선의 규모도 그만큼 커지게 됐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유독 현역 국회의원들의 도백, 즉 광역단체장 도전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과 16일 후보자 등록 전에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만 모두 7명입니다.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 부산시장 후보인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 대전시장과 울산시장,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된 박성효, 김기현, 윤진식 의원이 그렇습니다. 여기 아직 후보 확정 전이지만 유정복 인천시장 경선 후보도 국회에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경선을 앞두고 있는 이낙연 전남지사 경선 후보가 이미 2달 전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경선 후보였지만 전략공천 결정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의원직을 던지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앞으로 현역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서울과 경기 등에서 여야 경선이 잇따라 치러진다는 점에서 줄사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낸 7명에 더해 최대 11명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계되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오는 730 재보선을 통해 새롭게 채워지게 됩니다. 즉 지방선거로 인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11곳이 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730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띨 전망입니다. 뉴스와이 김중배입니다.